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만만해 보일까? 분명 진심으로 잘해줬을 뿐인데 왜 돌아오는 건 상처뿐일까? 이런 순간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호구 같은가? 내가 잘못한 걸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고 싶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죠. 하지만 그 진심이 항상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해줄수록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히 해줘야 할 사람으로 우리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거절이라도 하면 너도 별 수 없구나. 정말 실망이다. 라는 말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지며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아, 내가 잘못한 건 너무 잘해준 거였구나.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잘해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잘했느냐입니다. 경계 없이 거절 한마디 못하고 상대가 선을 넘을 때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라고 웃어넘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나는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 더 나아가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순간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종종 착하게만 행동하면 모두가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친절은 종종 약점으로 읽히며 상대방의 눈에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비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에서도 착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스트레스와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예스라고 말하는 성향은 상대에게 존중을 주기보다는 이 사람은 내 말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학습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경계 없이 착하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힘든데도 거절하지 못하고 상대가 선을 넘는데도 묵묵히 참으며 내 마음보다 상대의 기분을 우선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깨집니다. 상대는 더 이상 배려받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줄래? 그 한마디에 우리는 기꺼이 마음을 내어줍니다. 시간도 내어주고 감정도 쏟고 정성까지 다합니다. 처음엔 정말 고마워하던 사람이 두 번, 세 번 부탁을 거듭할수록 말투가 변합니다. 그거 네가 잘하잖아. 이번에도 좀 해줄래? 너밖에 없거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딱 한 번 거절을 하면 돌아오는 건 냉정한 말입니다. 너도 결국 다 똑같구나. 실망했어.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자책합니다. 내가 너무했나? 내가 차갑게 굴었나? 하지만 아니죠.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착함을 권리로 착각한 것입니다. 당신은 착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착함을 아무에게나 나누어 준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죄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잘해주는 게 문제라는 것. 무조건 착한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 이제는 착하게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이용만 당하고 끝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귀하게 보게 만드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착한 당신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의 심리를 먼저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야 착하면서도 당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착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낱낱이 파헤쳐보고 여러분을 귀하게 만드는 행동법을 하나씩 알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 이상 상처의 반복이 아닌 존중받는 관계로 바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을 이용하는 이들의 심리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진심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따뜻하네, 고마운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속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람은 좀 휘두르기 쉽겠는데? 한두 번만 부탁해도 바로 들어줄 스타일이네. 어차피 못 거절할 거니까 내가 이득 좀 봐야겠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우월적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 때 그들은 오히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더닝은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착각한다. 즉, 그들이 여러분을 이용하는 것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멍청해서 감사라는 감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 내 덕분이야. 라는 말을 하던 사람도 3번, 4번 부탁을 들어주면 그들의 머릿속에 이상한 공식이 생겨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단 한 번 거절을 하면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왜 갑자기 그래? 너 변했어. 실망이다. 너도 별 수 없구나. 그 순간 우리는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했나? 내가 거절하는 게 잘못인가? 아니요. 그 사람이 당연함이라는 함정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의가 기본값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번 거절했을 뿐인데 마치 자기 권리를 빼앗긴 듯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품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품격은 그가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례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더 착하고 더 여린 사람을 볼수록 감사가 아닌 우월감을 느끼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착함은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주는 친절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내 마음만 줄줄 새어나갑니다.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한때 정말 절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 아니면 안 돼. 너밖에 없어. 그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다해 도왔습니다. 야근 후에도 달려가 도와주고 내가 힘들어도 먼저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딱 한 번 오늘은 어렵다 라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충격이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옛날 같지 않네. 그 정도도 못해?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진심을 고마워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기 소유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자 화를 낸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친절은 강요되는 순간 추한 이름으로 바뀐다. 그것은 곧 이용이다. 처음엔 감사받던 친절이 어느새 당연한 일로 바뀌어 이용당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존중하고 그 존중으로 타인을 존중하게 만든다.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못하겠습니다. 그건 제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거절한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존중받습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다 해주기만 하면 상대는 결국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내가 한번 거절했다고 왜 안 해줘요? 라고 말할까요? 진짜 고마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괜찮아요. 곤란하면 안 해도 돼요. 그 한마디가 관계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타인을 기쁘게 하려다 스스로를 해친다. 진정한 친절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킬 때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제는 착하지만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누구에게도 함부로 다루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관계를 멈춰야 합니다. 착하게만 살아서 존중받을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끝없이 이용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고 당연한 친절에 익숙해지는 순간 그 관계는 불균형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 긋기를 배워야 합니다. 착함을 보이되 그 착함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이번엔 도와줄 수 없어.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존중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남을 존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의 더 깊은 심리, 그리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거절의 힘을 밝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처받았던 이유가 하나하나 명확하게 풀릴 겁니다.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고마움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도와줬으니 다음에도 도와줄 것이다. 이 정도는 원래 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습관처럼 자리 잡아버립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 부탁은 요구가 되고 요구는 의무처럼 변해버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줄래? 우리는 기꺼이 손을 내밀었죠. 고맙다는 말을 듣고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부탁이 이어지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가 늘 해줬잖아. 이번에도 해줄 수 있지? 그리고 내가 한 번 거절하는 순간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왜 갑자기 그래? 예전 같지 않네. 실망이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괜히 무겁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혹시 내가 변했나? 그러나 잘못된 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가 내 호의를 의무로 착각한 것입니다. 내가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상대는 한없이 요구를 늘려갑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던 사람이 나중엔 원래 해주는 거잖아. 라며 태도를 바꾼다면 이미 관계의 균형은 무너진 겁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중용에서 나온다. 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 없이 다 해주는 착함은 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가치를 낮추는 잘못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힘, 그것이 진짜 존중받는 방법입니다. 이번엔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릴까요? 아니요. 진짜 소중한 관계는 한 번의 거절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진심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미움받을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내가 안 들어주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거절로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 관계는 내 진심을 존중하지 않았던 관계입니다. 건강한 거절을 연습하는 방법. 첫째, 명확한 이유를 덧붙이세요. 이번엔 제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힘들어요. 이유를 명확히 하면 거절이 훨씬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둘째, 대안을 제시하세요. 이번엔 못하지만 다음에 상황이 되면 도와줄게. 대안은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내 경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셋째,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거절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가치를 존중하는 건강한 선택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자는 남에게 휘둘린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없는지 아는 것이 곧 자기 존중입니다. 거절은 내가 나를 아끼는 표시이고 그 태도가 있을 때 타인도 나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죄책감을 이용해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하는 유형, 그리고 그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단단히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착한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노골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교묘하고 은근하게 내 마음을 흔듭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안 도와주면 나 진짜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내가 안 들어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친한 지인이 갑자기 부탁을 해왔습니다. 바빠도 피곤해도 이번만 도와주자 하고 들어줍니다. 처음엔 뿌듯합니다. 내가 도움이 됐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와줄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내 마음을 고마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당연히 해줄 사람이라고 여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거절하면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알았어.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다음부터는 너한테 부탁 안 할게. 이 한마디에 괜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속이 쓰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정서적 조작입니다.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가면을 쓴 가해자다. 상대의 양심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는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착한 마음을 무기로 삼아 내 행동을 통제합니다. 내가 거절하면 상처받은 척하고 내가 받아주면 또 다음 부탁을 이어가죠. 결국 지칠 때까지 나를 밀어붙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킬 줄 모르는 친절은 결국 스스로를 해친다. 착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들어주다 보면 그 관계는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 때로는 거절이야말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거절했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진짜 고마운 사람이라면 내 거절을 이해할 겁니다. 내가 힘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내 편입니다. 둘째, 한 템포 늦춰 대답하세요. 지금 바로는 결정하기 어려워. 조금 생각해보고 알려줄게. 이 한마디가 상대의 기대를 조절하고 내가 더 이상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셋째, 감정 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기 기준을 세우세요. 이 부탁이 내 삶에 무리가 되지 않을까? 내가 힘들어도 들어줘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판단하세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면 정작 자신을 잃게 된다. 상대의 감정 때문에 내가 계속 흔들린다면 그건 상대를 돕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가 지쳐버린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상대의 과도한 기대와 요구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힘들어. 이 한마디를 할 수 있을 때 나는 비로소 내 마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지 않을 때 오히려 존중받는 이유, 그리고 불필요한 해명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이유를 다루겠습니다. 이것이 단호하고 당당한 태도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종종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설명하고 해명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날은 상황이 달라서. 이렇게 부지런히 설명하며 나는 잘못이 없어라고 증명하려 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명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오히려 우리를 더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명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일 겪어보셨나요? 어떤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괜히 더 많이 해명한 적이 있지 않나요? 내가 정말 안 해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날은 몸이 아팠어. 회사 일도 너무 많았고. 이런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진심보다는 핑계로 들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도 못해준 건 못해준 거잖아. 결국 더 억울해지는 건 나 자신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당한 사람은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다.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한다.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을 당당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부분을 못했지만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짧고 단호하게 말하는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필요 없는 해명은 과감히 줄이세요. 내 입장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짧은 문장이 오히려 상대를 더 설득합니다. 둘째, 나를 의심하는 사람에게 끝없이 증명하려 들지 마세요. 내 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100번 설명해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저렇게 열심히 해명하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라.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너의 진실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든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행동을 떳떳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나는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한 결정이 옳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의심이나 비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떳떳한 사람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한 태도가 사람들에게 더 큰 존중을 불러옵니다. 넷째, 불필요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나를 의심하고 깎아내리려는 사람에게는 설명할수록 내가 더 지칩니다. 그 시간에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쓰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려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옳다고 믿는가이다.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진심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당당한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더 존중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착한 마음이 왜 이용당하는지, 그리고 거절과 당당한 태도가 어떻게 나를 귀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경계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무조건 착하기만 하면 결국 이용당하고 상처받습니다. 이제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착한 사람이 존중받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필요할 때는 단호히 거절하고 불필요한 해명은 하지 않으며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내 경계를 넘어서는 요구에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품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제는 외면받는 착함보다 존중받는 단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경험이나 마음속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존중받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함이 절대 만만함이 아닌 진짜 품격으로 빛나길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